단비 소리뉴스 70번째 이야기. 이런 대안 있어요 알리려 100통 넘는 편지를 쓰다. 구글 코리아가 2022년 12월 발표한 2022년 올해의 검색어 종합부문 1위는 기후변화였습니다. 폭염, 홍수, 산불 등 기후위기의 징후가 본격화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적 관심에 부응해 기후환경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뉴스레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후테크 스타트업 그린펄스의 그리니엄과 서울경제의 지구용이 그 예입니다. 환경재단,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환경단체가 발행하는 친환경 소식지들과는 다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두 뉴스레터의 제작진을 2023년 8월 단비뉴스가 만났습니다. 모든 기업은 기후테크 기업이 돼야. 그리니엄은 그린과 프리미엄의 합성어입니다. 순환경제를 지향하며 2021년 3월부터 발행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란 제조, 소비, 폐기로 이어지는 기존의 선형경제 방식에서 벗어나 재활용, 재사용 등을 통해 에너지 손실과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하태상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기업은 기후테크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인터넷 신문사 그리니엄을 설립하고 주요 콘텐츠를 골라 주일에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기후테크란 기후위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혁신 기술을 말합니다. 세계 각국이 추진 중인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모든 기업이 나서야 한다고 하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그리니엄은 기후금융과 기후테크 동향, 에너지 법제 등의 소식을 다룹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오전에 발송되며 2023년 8월에는 5,200여 명이, 2025년 6월에는 만여 명이 무료 구독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했던 2023년 8월까지 하 대표와 에디터, 인턴 등 4명이 100건 조금 넘는 뉴스레터를 발행했습니다. 2025년 6월 현재까지는 총 180여 건이 발행됐습니다. 구독자는 주로 기업 내 실무진으로 58%가 대기업 재직자였습니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 직원들은 그리니엄 뉴스레터를 보면서 기후테크 관련 정보 등을 얻는다고 합니다. 하 대표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기후 관련 투자를 하는 벤처캐피탈에서도 그리니엄을 보면서 이슈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 대표는 2020년 대학원에서 녹색건축, 녹색채권을 주제로 논문을 준비하면서 글로벌 자금이 재생에너지, 전기차, 녹색건물 등으로 몰리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연히 기후에너지 지식산업의 수요도 높아질 것이라 보고 뉴스레터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이에 앞서 2012년부터 탄소 배출권과 관련한 개발, 중개, 자산운용을 하는 에코아이에서 자산운용사로 일하며 강원도 태백시 풍력발전, 중국 흑룡강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 등을 UN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개발하고 탄소 배출권을 만드는 업무를 했습니다. 그는 2019년 그린펄스를 창업해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 탄소 배출권, 환경사회 지배구조 경영 등과 관련한 자문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관련 해외 산업 동향과 기술적 해법 소개. 그리니엄 제작진은 해외 전문지 등이 소개하는 기후 산업 동향을 많이 참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경제지 패스트 컴퍼니가 미래 유망 산업으로 순환경제 관련 사업을 다룬 것, 영국의 기후 전문 매체 클라이밋홈 뉴스가 최신 기후테크 기업을 소개한 것 등을 뉴스레터에 활용했습니다. 2023년 8월 5일자 뉴스레터는 배양육 등장 10년을 기념해 미국의 업사이드 푸드와 네덜란드의 미터블 등 선구적인 배양육 기업을 소개하고 업계 전반의 성과와 과제를 짚기도 했습니다. 2023년 8월 기준 그리니엄의 뉴스레터 오픈율은 35%였습니다. 뉴스레터 제작 플랫폼인 스티비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5,000명 이상 10,000명 이하 구독자를 가진 뉴스레터의 평균 오픈율은 19.1%입니다. 그리니엄의 오픈율이 평균의 1.8배가량 되는 셈입니다. 하 대표는 2024년부터 영문판도 만들어 장차 아시아 최고 기후테크 미디어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은 그리니엄을 알리는 단계였어요. 추후 자체 수익화 모델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에요. 하 대표는 2025년 6월 20일 단비뉴스 전화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영문판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이전부터 다뤘던 비즈니스 및 금융 분야를 넘어 일반적인 독자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기후환경 컨텐츠도 준비하고 있어요. 독자가 나와 상관 있는 환경 뉴스로 느끼도록. 2023년 8월 단비뉴스가 각 언론사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서울경제의 지구용은 경향신문 등 국내 10대 중앙일간지와 3대 경제지 가운데 유일하게 발행되는 기후환경 전문 뉴스레터였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제작된 지구용은 2024년 11월 14일 351호 발행을 끝으로 현재 휴관 상태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용사들의 뉴스레터를 줄여 이름 지은 지구용은 2023년 16년 차를 맞은 유주희 기자와 13년 차 박윤선 기자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2030 세대 여성 구독자를 겨냥해 일상에서 바로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나 깊고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지구 사랑의 방식을 알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용은 주로 기자들의 친환경 체험기와 친환경 소비 정보 등으로 구성됩니다. 2024년 11월 마지막으로 발행된 소식에는 종이가구 제작 기업을 소개한 종이의 집에 사는 사람이 있다와 콘택트렌즈 회사의 플라스틱 수거 캠페인을 다룬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등이 있었습니다. 두 기자는 환경에 관한 젊은 층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지구용을 기획하면서 나랑 상관 있는 환경 뉴스를 지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숲을 보는 거시적인 이야기는 너무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기후위기가 큰 이야기다 보니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내년, 내후년에는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 전하려고 해요. 환경 수업을 듣는 고등학생들이 안 입는 청바지를 가방용 천으로 집단 기증한 사례 등 소소한 이야기, 전국의 구독자가 각자의 동네 부근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행사 소식 등을 알려주려 애썼습니다. 유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투도 친근하게 하고 언어를 선택할 때도 요즘의 감수성에 맞는지 고민해요. 이들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친환경 소비를 자주 다뤄 독자의 눈길을 끈 뒤 좀 더 진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한 사안이지만 이해하기 까다로운 이슈입니다. 지구용은 가벼운 이야기로 유입된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인식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더 쉽고 재미있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귀여운 디자인으로 눈길 끌기, 수익화는 모두의 고민. 두 기자는 지구용의 구독자 수를 밝히지 않았는데 2023년 8월 당시 구독자 10,000명 달성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뉴스레터 오픈율은 35% 정도였습니다. 지구용은 네이버 뉴스에도 노출됐습니다. 2023년 2월 소식 중 1m 줄에 묶인 시골 개들의 삶은 네이버에서 70만 클릭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진민정 연구위원 등이 2022년 발표한 기후환경 저널리즘의 범주화 활성화 방안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친환경 이슈는 과학적 데이터의 기본적인 문해력을 요구하지만 모든 독자가 이런 배경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분야에 전혀 문외한이거나 관심이 덜했던 독자의 눈높이에 맞춘 기사들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레터는 이런 필요에 맞는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레터가 지속 가능하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모델이 필요합니다. 지구용의 유주희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익화에 대한 고민은 모든 언론사의 숙명이에요. 취재의 정호원, 녹음의 천경란, 박현석, 김예은, 편집의 김민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단비 소리뉴스였습니다.